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 형집행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 12척의 예인선이 하루도 하여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또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조국혁신당 그리고 차규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로 마이크가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 시민 여러분,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뜨겁게 저희를 맞아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뵈니까 힘이 두 배로 섰습니다. 지금 부울경 지역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건 가장 마지막에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오늘 창원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니 제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창원은 우리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섰던 부마 항쟁의 진원지이고 또 우리 조국혁신당이 경남도당이 가장 먼저 창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산에서는 정치적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도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지금 창원, 경남에서 밀어주셨던 11만 2,300명의 시민,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저희들 그 열망을 받아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새빙선으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창원은 노회찬 의원님의 또 근거이시기도 하고 정치적 근거이시기도 하고 또 가까이 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경남에서 뿌리 내려서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동지 여러분들하고 조국혁신당의 새빙선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이크는 조국 대표님께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대표 조국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저희 선대는 이 경남 지역에서 아마 몇백 년 사셨을 것 같고 저희 선산이 김해 그 다음에 웅동, 진해 이런 쪽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경마공원 아시죠? 경마공원 뒤쪽 산에 저희 선산이 있고 김해 진영중학교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김해 분들은 진영중학교 뒷산 쪽에 저희 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이 저의 뿌리이기도 하고 제가 죽으면 거기에 묻힐 것으로 지금 제 묘자리도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묘자리가 이름이 가묘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모두 합장을 다 해서 여러 산에 있는 걸 모아서 한 군데 모으다 보니 밑에 후대까지 다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저 개인적 경남과 저의 인연이고요. 그와 별도로 제가 이제 2월 13일 창당 선언을 하고 3월 3일 창당하고 5주 뒤에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경남도당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띄워주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창당 5주 만에 12석 얻고 원내 3당 된 것은 제가 아는 바로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없었던 일 같습니다. 이 모두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당원 수도 한 15분의 1밖에 안 되고 의원 수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목표한 바가 있고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당원 배가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전국을 돌고 있는 이유가 당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그래야지 그 힘이 모여서 차례차례 다가올 정치 일정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뭐 많은 고민을 또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박혜경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인사말을 전해드렸고요. 근데 맨 오른쪽에 웬 정말 이렇게 멋지게 잘 갖춰 입은 분이 앉아 계시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앞서 진행이 안 돼서 소개가 안 됐던 분이라서 모르실 텐데 제가 소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혜경 위원장님과 함께 부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경남 도당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성환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정된 순서는 아니지만 짧게 뭐 인사말이라도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김성환입니다. 저는 당원이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이제 박혜경 위원장님 모시고서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조국 대표님을 좋아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네요. 모두들 열심히 해서 우리 조국 혁신당이 제2의 여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가장 큰 힘을 주셔야 제1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정된 순서대로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고 앞에 계신 분들께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한 3번 사전 안내 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다들 종이 받으셨죠? 네, 종이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문 밖으로 나가면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경남도당 관계자들께서는 종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종이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조국 대표님과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그리고 경남도당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가능하시면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지도 함께 적어주시고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이곳이 당원과의 만남인지 청문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덕담도 좋고요. 여러 가지 농담도 좋으니까 많이 적어서 함께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질문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2개, 3개 질문을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먼저 여기 계신 4분께 우리 3분 국회의원님들께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한 가지 먼저 올리면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공약 여러 가지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그 중에 뭐 검찰 독재도 조기 종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현안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사회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 그 공약을 내걸고 난 이후에 여러 언론으로부터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고 조국 대표님께서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뭐 거의 강연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서 그것은 아마 대표님이 이후에 뭐 따로 일정을 잡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사회권 선진국이 무엇인지 우리 조국 대표님이 해주셔도 좋고 우리 다른 국회의원님들께서 해주셔도 좋고요. 모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선거 과정에서 그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저희의 비전을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국민들의 인권, 기본권이 있다 할 때 보통 법학에서는 또 정치학계에서는 자유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권은 뭐냐는 딴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 나를 불법적으로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언론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적 기사 쓰는 걸 막고 언론기관 잡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군사독재 정권 때 그런 자유권이 없었거든요. 뭐 정부 비판한다, 대통령 비판한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국정원이 와서 잡아가고 때리고 고문하고 이런 걸 다 우리 역사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의하고 반대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87년, 즉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이 보장됐습니다. 지금 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권이 많이 침탈되기도 하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래서 크게 봐서는 자유권이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지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 80년 초를 생각해 보게 되면 수시로 경찰이 가서 때리고 잡아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컨대 경찰관 분들이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하지만, 예를 들어 경찰관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방 함부로 열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겠습니까? 관등성명 되라 그러죠. 그 정도의 이게 내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때린다, 국가 권력이 때린다 그러면 참지 않죠. 그게 이제 내 권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권은 뭐냐 하면 그 자유권은 보장이 된 겁니다. 사회권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권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문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시간을 길게 하거나 투잡을 뛰거나 쓰리잡을 뛰거나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준비하거나 월세를 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뭐 300만 원을 젊은이들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어서 집을 살려면 10년 이상은 꼬박 벌어야 되니까 300 중에 100 또는 150은 계속 저금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애까지 넣게 되면 애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놓죠. 결혼도 안 하고. 이게 지금 1987년 이전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지금보다 못 살았습니다. 87년 이전에는 지금보다 경제력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출산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훨씬 잘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른들이 또 나라가 젊은이들 보고 너희들 말이야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봤더니 싱가포르건 오스트리아건 뭐 네덜란드건 등등 나라를 봐보게 되면 젊은 층들 경우 특히 신혼부부만이 아니라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을 정식으로 했건 사실혼이든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다 법적인 권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방이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네 칸짜리까지 칸수가 있고 기간으로는 5년짜리, 10년짜리부터 해서 50년짜리까지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나라가. 그게 이제 저품질이 아니라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나라가 제공을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뭐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난 뒤에 집 걱정을 사실 평생을 안 합니다. 돈을 벌면 집은 아주 저가로 되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하건 놀건 오락을 하건 애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저와 비슷한 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아서 집 사라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제분이나 조카분들이 자신의 월급으로 집 사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그럼 열심히 투잡 뛰라 이것도 안 됩니다. 죽죠. 그러면 평소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다가 진짜 몸을 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럼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그렇게 주거 문제를 크게 해결해주고 그 주거 단지 안에 대규모 양육시설이 있는 겁니다. 애는 거기 맡기고 이렇게 국가가 크게 부담을 하자. 그게 우리의 권리다라는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휘어진 거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돈 쓸 거냐? 동해에 지금 5개 시추공 받는데 5천억 듭니다. 5천억이 지금 듭니다. 그 5천억을 거기에 쓸 거냐, 공공임대주택에 쓸 거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양평고속도로 우리 예산입니다. 그게 다. 그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건 부가가치세건 우리는 맨날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국고에 쌓이는데 윤석열 정권은
5천억을 가지고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에 대한 결정인데 이제 주거, 보육, 의료 이런 쪽으로 쓰자. 이게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더 쉽게 저 또는 저희 그 의원들 또는 정책위의 전문가들이 계속 시리즈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권 선진국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앞으로 아마 당에서 공식 채널 등을 통해서 여러 번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꼭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두 분 의원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검사 생활 오래 해서 대표님께서 우리 당에서 지난 총선 공약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표명하셨는데 저는 뭐 너무나 감동스럽게 동의해 드렸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 못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은 지금 헌법상 지금 사회권이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권리여야 한다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고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이번에 저희가 개헌특위 때 그 부분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히 요구해야 할 수 있는 권리구나. 그것을 우리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을 그걸 인식하시면 되겠다. 저도 그렇게 인식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엔 자유권 규약과 이제 사회권 규약이 있습니다. 그 A 규약이 이제 그 사회권 규약이고 B 규약이 그 자유권 규약인데, 이 사회권 규약의 원래 정식 명칭은 경제, 사회, 문화의 권리에 관한 규약입니다. 이제 경제가 이코노믹이고 이제 사회가 소셜이고 또 문화가 이제 컬처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자님께서도 예전에 오래전에 이 의식주기 지예절이라는 말씀을 하시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게 의식주인데, 이 의식주가 곧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개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경제, 사회, 문화의 그 영어가 앞에 글자만 보면은 이코노믹, 소셜, 컬처를 이지 않습니까? ESC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ESC 버튼 있지 않습니까? ESC 버튼 어떨 때 누르죠? 탈출할 때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런 대한민국 현실에서 탈출 ESC 버튼을 누르는 그것이 바로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사회권 선진국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된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혹시 날려주시는 종이에 더 있으면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리허설 한 번만 하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우리 혹시 사진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상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뭐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뭐 기자분들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대표님과 의원님들 뒤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되니까요. 올라오시고요. 자, 지금은 종이 비행기 들지 마시고 빈손으로 자 던지는 그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요 100일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맞아요. 네. 네, 높이 던지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대표님한테 가까이 와야, 의원님들한테 가까이 와야 질문지를 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서서 던지실 건데요, 최대한 잘 날아가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종이 비행기 손에 들지 마시고 네,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일어서 볼까요? 네, 일어서서 네. 네, 오늘 여러 번 일어서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네, 한번 연습입니다. 지금 날리시면 꽝입니다. 제가 수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100일 이상, 10년 이상, 100년 이상 날아가라 의미로 제가 조국혁신당 단디 이라면 여러분들께서 날아라 하면서 라자에 던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지금 없이 제 손에 비행기 들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단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더 하십시오, 자기건 의원님. 네, 시장에 꼭 한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 번에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국혁신당의 지난 100일을 축하하고 앞으로 있을 1000일 그리고 100년의 역사를 함께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질문과 덕담을 담아서 우리 앞으로 던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라 하면서 라짜에 던지시면 됩니다. 조국혁신당 단디!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안 날라오셨으면 더 던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침착하십시오. 침착하십시오. 예, 침착하십시오. 네, 모자 던지시면 안 됩니다. 자, 앉으시고. 자, 앉으십시오. 네, 아니, 들고 계세요. 이거 저한테 주시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멋진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서는 각자 종이를 들고 계시고요. 제가 보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좋은 내용이 있다 하면 언제든지 사회자의 발언을 끊고 소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다들 좀 침착하시지요. 네,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앉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답변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거에서 몇 가지 읽으면서 질문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분이 고마워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네, 주셨고 누가 적으셨나요? 아, 네, 맨 뒤에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개인적인 소망은? 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규근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계시니까요. 네. 당원분들께 개인적인 소망은? 참고로 우리 경남이 고향이십니다. 저 경남 합천 고향이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힘을 내고 이러려면은 좀 당원 수, 특히 그 주권 당원 수가 좀 더 많아져야 저희 당의 재정이 좀 튼튼해지고 저희가 좀 더 많은 활동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좀 이렇게 애써 주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주권 당원 모집에 이렇게 좀 더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답변을 주실 때는요, 일어서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차규근 우리 의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무대 체질이셔가지고 일어나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본인이 일어나시면 나머지 네 분도 다 일어나셔야 되니까 네, 앉아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손에 있는 것 중에 뭐 소개하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네, 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제가 질문을 계속 이어갈까요? 네,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적어주셨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만드는 조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남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이 과거에는 수도권과 쌍벽을 이뤘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오던 곳인데 최근에 제조업, 특히 조선업과 같은 게 어려우면서 노동자들이 많이들 떠나고 있는 도시가 되면서 경제력도 많이 줄어든 곳인데요. 우리 조국혁신당은 현재 한노위,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한노위의 의원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특별한 안이 많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창원은 기계공업이 중심지임에도 불리한 고용,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매일 아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이 1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상임위에는 가지 못하고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하고 국회의장의 이제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서 상임위에 결정나다 보니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저희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정당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노동 문제에 관심이 없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개혁 문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오랫동안 정의당, 민주노동당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환경노동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소속과 관계없이 노동 문제가 저희 매우 중요한 관심이고요. 그리고 노동 문제 말고도 지금 이제 언급했던 뭐 경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역의 경제, 산업이 지금 계속 쇠락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수도권만 커지고 지역은 쇠락하는 게 현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축은 예산 문제인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그게 총 예산의 증가의 증가의 속도에 비해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걸 고민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문제와 별도로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산자위 소속에 있는 서광진 정책위 의장하고 의원이기도 하고 정책위 의장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모두 종합해서 조국혁신당만의 그 산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그 비전을 조만간 아마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피하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저희가 12척의 배가 있고 상임위는 그 이상의 상임위의 숫자가 있고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복수의 상임위를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노위가 어쩔 수 없이 빠졌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더 당에서, 중앙당에서 중점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받으신 것 중에 읽고 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혜경 위원장이 많이 떠시는 걸로 아는데 마이크 잡으신 김에 네,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조국 대표님께 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이거는 창원대학교 재학생 중인 학생이 적으셨다 해서 의미가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조국 대표님이 그리고 계신 미래 사회 모습과 신념이 궁금합니다. 누구 큰 얘기라도. 전 미래 사회의 모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 계신 제 세대, 저 정도 세대, 또 이 단상에 있는 저 정도 경우는 제가 개인적 경험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뭐 제 대학 동기들이 좀 서울대 동기들이 많을 건데 그 친구들 말고 제 고등학교 동기들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 동기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저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대학 간 친구도 있고 대학 안 간 친구도 있는데 서울에 올라가지 않은 친구들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뭐 통상적으로 서울에 좋은 대학 갔다 이런 경우 말고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부산의 대부분 부산, 경남, 울산, 뭐 창원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의 고등학교가 당시에 이제 해관고등학교라는 곳인데 그렇게 당시 명문고등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80년 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지금 제 나이가 되었는데 대부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애들이 한 애를 둘 정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집에 보통 두 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엄청난 명문대학 외고 자사고 나온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제 친구들 중에 보면 고등학교 친구들 기준입니다. 보면 부산 지역에 어떤 근데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지역 대학교 나온 친구보다 부산 지역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그 당시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 가지고 살아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지방에 제가 말했던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졸업해서 지역의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향후에 살아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의 동기들이 당연시 생각했던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집 가지고 애 놓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전 이 문제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 창원대 학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창원대 학생이건 부산대 학생이건 어느 대 학생이든 간에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지니까 본인도 힘든데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하기 너무 힘들고 점점 뒤로 미뤄지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지금 1 이하란 말입니다. 이거를 기성세대와 정치권과 나라가 해결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게 다 반토막 난다고 모두 얘기하는데, 이 젊은이들의 고통이 뭘까, 고민이 뭘까를 외면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는 그걸 다 경과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물론 편차는 있죠.
훨씬 잘 사는 친구도 있고 좀 못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대졸자, 지금의 고졸자, 20대 그 청년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을 지금 산 겁니다. 물론 나쁜 조건은 뭐냐면 정치적 그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권이 박탈돼 있었기 때문에 두들겨 맞고 살았죠. 지금 청년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팍팍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그 정도의 삶은 당연히 사는 거라고 만들어줘야 된다. 그 점에서 제가 사회권 선진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네. 한 명의 청년으로서 저도 새겨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뭐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세요라는 내용이었는데 아마 청년분께서 적어주신 것 같고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 제가 경남도의원 할 때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최초로 경남도가 거북이 집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다는 점.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정책들이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블로에 계신 분 중에서 네, 뭐 질문 있을까요? 네, 박은정 의원님 혹시 하나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 있을까요? 네. 저는 네. 많은 질문지가 우리 박은정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많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박은정 의원님, 일소위 배정 가로막혀 너무 속상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맡으시기를 내심 바랬는데 힘내세요. 박은정 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법사위는 어느 영화보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2소위 배정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민주당 간사께서 말씀하시던데 박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건가요? 네. 영화보다 재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법사위의 제1소위는 주요 법안들, 그러니까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할 검찰개혁 입법,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발의된 그 기타 이제 최이병 특검법이라든가 곧 발의할 김건희 종합특검법 같은 주요 현안 법안들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검찰개혁을 목표로 정치권에 들어왔고 조국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 제1공약이기 때문에 1소위에 배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따라서 제가 제2소위 배정이 됐기 때문에 승복하고 2소위에서 또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1소위에서 개혁 법안들을 심사하실 때 좀 더 긴장해서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전에 뭐 합의가 돼서 제가 양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저는 분명히 제가 1소위 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서로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 또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고 2소위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종식시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협력하고 또 저희가 세빙선이 되어서 앞서서 이끌어야 하는 부분은 이끌고 하면서 끝까지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은정 의원님 마이크 잡고 계시네요. 혹시 손에 있으신 내용 중에 네, 당원분들께 소개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대표님께 드리는 그 편지가 있어요. 대표님,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뒤에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힘내라 나의 조국, 빛난다 나의 조국.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환 부위원장님, 네, 계속 앉아 계시면 불편하시지 않나요? 네, 좀 잡으시고, 네. 뭐 좋은 내용 있으면 계속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당내의 그런 이제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조국 대표님의 그런 개인 사정이 조금 궁금하셨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씨가 계신가요? 네, 질문해 주셨는데요. 언제부터 잘생기셨나요? 네, 질문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치에 뛰어들려 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부터 씩씩하셨나요? 저는 이 마지막의 질문이 참 와닿았는데요. 힘드신 일들이 많았을 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 맞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답할 게 아닐 것 같고요.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한 거는 한 작년 하반기 정도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찬바람 불 때 정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쥐고 있는 질문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조국을 정치권으로 뛰어들게 한 계기가 무엇인지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같이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몇몇 언론 인터뷰나 또는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대통령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고 주변에 민주당의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출마하라고 아주 강하게 사실 권유를 했습니다. 출마를 할 때 당시에 제가 살 강남 3구 또는 제 고향인 부산에 출마를 해서 떨어져라. 붙으란 얘기가 아니라 좀 떨어져라. 그게 좋을 수 있다.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당시는 제가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너무 오래 비었고 지도 학생들도 논문 지도 학생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지금 떠나버리면 제가 도의가 안 된다, 도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럼 장관으로 들어가자. 장관은 대학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2019년부터 다 아시는 여러 각종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제 겪으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4년, 5년 계속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세상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 스스로의 문제점이 뭔지, 부족함이 뭔지, 한계가 뭔지, 흥결이 뭔지, 잘못한 게 뭔지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한 5년간 계속 되었고요. 게다가 이제 특히 뭐 여기도 많이 오셨던 거라고 추측되는데, 서초동 그 촛불이 집회가 열려서 서초동 거대한 촛불 십자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제가 가장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아까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왜 씩씩한 문제와 관련되면 가장 출발은 저는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제가 다시 이제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 힘은 그때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쭉 버텨나가는데, 그래도 그때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저와 저희 가족들을 건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딸내미 갑자기 그냥 서울중앙지검에 들어보내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신줄 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줄 바짝 차리고 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가 작년 말 정도에 제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2년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제가 아무리 부족함이 많아도 제가 나서서라도 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질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2월 13일 날 그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는데, 그 당시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뭐 기억이 나실 건데, 창당 선언했을 때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 기자들, 뭐 여의도에서 정치 좀 한다는 사람들이 99.9%가 조국혁신당 만들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끼케야 2석, 3석 얻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건 안 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힘도 역시 뿌리를 따지면 그 2019년 촛불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직접 나오셨건 안 나오셨던 간에 그 힘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제가 씩씩하게 한 모습이란 거는 제가 그 이전까지는 학자로 또는 행정가로 산 겁니다. 민정수석도 행정가이기 때문에 말을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정치한다, 창당으로 간다라는 결심을 하고 난 뒤부터 제 마음속에서부터 난 이제 학자가 아니다, 난 선생이 아니다, 교수도 아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바꿔야겠다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주입시키고 뭐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슴 깊이에는 아주 사적으로는 분노가 있죠. 저도 저 사적으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없이 제가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건 아니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거든요. 저는 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을 모욕하는 발언이 아니라 우리 속된 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아닙니다. 저도 분노가 있죠. 근데 더 중요했던 거는 저 개인적 분노 말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하는 모든 행태가 그런 저의 사적 분노 말고 공적 분노를 일으키고, 그 공적 분노가 사적 분노보다 10배, 100배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나서게 되었고,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거리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리 연설을 할 때 스피커 마이크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육성으로, 맨목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그 전까지 한 번도 제가 그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민들과 거리에서 만나니까 몸속에 쌓여 있었던, 또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그런 사적, 공적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터져 나와서 그런 걸 봤던 분들이 씩씩하다, 또는 그 이전과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쌍욕하진 않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쌍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다. 제가 좀 격조와 있게, 품격 있게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이 보여주는 각종의 무책임함, 무능함, 무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상식인이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받아서 제가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그 갖고 있는 울분과 실망을 받아서 대신 표출하는 게 정치인 역할을 생각합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그 말을 하다가는 혹시 싶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뭐냐? 시민들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대신할 것이고, 박은정 의원이, 차규근 의원이 대신하고 있고, 조국 신당이 대신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의 이 첫 줄은 다들 쓰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이걸로 시작을 하고요. 세월호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당원분들께서는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공식 사회자이기 때문에 제 입으로 옮길 수가 없어서 삐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땡땡, 김땡땡 반드시 처땡 해주십시오. 우리 김해 계신 우리 당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관심이 많으신 차규근 비서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음악과 문화 분야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 차규근 우리 의원님께서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데 한 6개 국어에 한 10가지 노래를 부르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규근 우리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올라왔습니다. 오늘 노래 준비하셨나요? 사전에 짠 거 아닙니다. 긴 말 하지 말고 노래하겠습니다. 자, 노래하기 전에 음악과 문화 분야에 대한 개인적 의견. 예? 네, 질문이 음악과 문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보다 행동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부산 시당 모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노래를 불렀는데요. 오늘도 인도네시아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예, 어제 불렀던 노래는 민요풍으로 좀 이제 잔잔한 노래였는데 오늘은 발라드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라드 위두리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자주 부르지 않아서 중간에 약간 실수할 수 있는데 저희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죠 뭐.
Di suatu senja di musim yang lalu ketika itu hujan rintik 박수. terbuka aku menatap wajahmu di remang cahaya sinar pelangi lalu engkau tersenyum ku menyesali diri tak tahu apakah arti senyummu widuri elok pakai lukisan sayang widuri ingkai pakai lukisan widuri bukalah pintu hati untukku widuri ku akan menyayangi. 네,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경상남도 분이시라면 분명히 한 가지 단어는 분명히 들렸을 것 같은데 모라카노 들으셨죠? 네, 두 번 나왔는데 네, 거의 인도네시아와 경남은 자매 결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혹시 무슨 말인지 몰라 얘. 네, 그 우리 유튜브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6개국어에 10가지가 넘는 노래를 업로드를 꼭 해주셨어야 하는 말에서 우리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튜브 활성화를 잘 부탁드립니다.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주민 아웃이 영 좋지 않습니다. 자주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이거는 비용적 문제가 아마 클 겁니다. 오늘도 와주셨는데 맨 뒤에서 저기 카메라 들고 계시는 우리 중앙당의 유튜브 담당해 주시는 우리 뒷분께 수고하신다고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저희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대표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네. 곧 나아질 겁니다. 네, 곧 나아진다고 한답니다. 네,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더 여기서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도 혹시 나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우리 당원분들께 나중에 질문을 좀 받는 순서로 하면서 5시 안에는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꼭 이 내용을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도 좋고 의원님도 좋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 좋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거하고 조금 중복되는데요. 여기도 대학생이신 것 같아요. 쭉 쓰시면서 청년들이 과연 정치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또 걱정 없는 미래를 꿈꾸는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지 궁금하다 하십니다. 너무 어렵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지금 그 창당으로 보게 되면 창당해서 5주 만에 치렀고 창당 100일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100일밖에 안 된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다른 거대 정당에 비하면 청년 정책 이런 경우 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합니다. 청년 당원들도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솔직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 문제를 외면하고 조국혁신당이 나갈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당원 배가 운동도 청년 대상 경우도 늘려나갈 것이고 청년 정책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아까 주거 문제도 대표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주거 문제 외에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생각하면 직장 문제가 당연히 있죠. 물론 대학 간의 여러 가지 문제도 등록금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이 취업 문제의 경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차이가 심하고 대부분 대기업을 원하는데 대기업 또는 공무원을 원하는데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중소기업 가려니까 너무 임금이 낮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난 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태에서 방황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도 알바를 해야 되는 이게 옛날 80년대 시점의 대학 대졸자와 다른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묘사했던 것이
지금 20대 중반 이후의 젊은이들의 상황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건 아니다. 인식하고 있고 그냥 뭘 툭툭 하겠다 이런 말보다 이걸 어떻게 정말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당장 뭘 쭉 10가지를 하겠다기보다 진짜 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요거는 몇 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이다.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 역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 조국 혁신당이 청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요에 대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초중고 때도 정치의 어떤 의미나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인되면서 정당에 가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보면은 되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장관이 되거나 총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육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정치는 정치만 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묻게 되시는데 오히려 내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청년분에게도 그 청년께서 내가 그러면은 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당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결국에는 또 정당으로 하여금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청년분들께서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 가입하고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항상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고관여청이시긴 한데 고관여청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는 with, on 상태에서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여의도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주고 대변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온과 위드 정치와 온과 위드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 청년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해 주셔야 정치도 더 변하고 또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치,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당사자로서 정말 와닿는 이야기고요. 참고로 제 나이가 올해 대한민국 나이로 35,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나이로 34살인데요. 그 트리도 캐나다의 총리 트리도가 제 나이 때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만 40세가 넘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법적인 문제부터 우리 입법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연단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한 2분 정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긴데요. 22대 국회의원 요거는 지나가고 현재 윤석열 정권 폭주에 치가 떨립니다. 18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촛불을 들어 온 국민들이 끌어내렸는데 어떻게 지금 정권은 대놓고 천공이란 작자가 설치는데도 사법기관은 가만히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천공이란 작자가 석유 이야기를 꺼내니까 대통령이 직접 포항 앞바다 영일만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이 작자 천공이 이번에는 25년 통일을 말합니다. 정권이 끝나면 이 천공이란 작자를 벌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우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지금 막바지, 그러니까 지지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서 저는 아무거나 지금 막 던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석유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저희 검찰개혁 입법 토론회에 나오신 토론자로 나오신 교수님 한 분께서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쭉 지켜보고 있었고 특별히 다른 반대나 이런 건 하지 않으셨는데 이 석유 이야기에서 완전히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천공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지금 또 김건희 부부 그 쌍특검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직 중에 일어났던 이 국정농단과 유사한 이런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천공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사실과 다르다든가 아니면 관계가 없다라든가 이런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많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열차 그 자리 위에 구둣발을 올렸을 때 이미 대통령 후보의 명예는 다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명예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온 언론사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을 계속하고 그것이 대통령이 뭐 마치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명예훼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사적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법 처리만 남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 계신 분들 중에서 종이 비행기의 내용이 담지 않으셔가지고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자, 딱 두 분야만 뽑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이 창원대고요. 오늘 창원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꼭 이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야는 경남도 큽니다. 이 경남에서 내가 제일 멀리 왔다. 혹은 경남이 넘어가도 좋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나요? 질문 없나요? 없으면 창원대로 넘어가도록. 네, 어디요? 산소. 매니에 어디 계시나요? 네. 합천. 친구분이시죠? 저 안면 있으신데? 탈락. 네. 통영 괜찮으실까요? 네, 통영 인정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뒤에 서 계신 분들께서 저희가 마이크를 지금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큰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고 질문 주시고 누구한테 질문인지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살아계실 때 가까이 오시는데 정말 질문도 하고 이제 안 했는데 그때 어쨌든 게 아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내가 필요 없는 만났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보다 훨씬 잘생겨가지고 오늘 통영에서 진사나와 왔는데 그동안 내 기준으로 이 정치 이야기하면은 그냥 제끼고 이제는 조국 대통령이 만나면 가만히라면 조국 하니까 굉장히 그런데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없어 나쁩니다. 여기 오는 분들이 공격하시는 노무현 대통령 계시고 그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민주당 당원이지만 특별하게 한 일도 한 일도 없는 것도 나옵니다. 그만큼 네, 뒤에 또 쉽게 맞춰 아까 조금 하니 아침이라도 좀 빨리 카메라 오시더라. 예, 그래서 질문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대본 기하죠? 네. 예, 그래가지고
고맙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통영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창원대 학생분 준비되셨을까요? 네. 도당에 하실 분들이 네, 일단 학생 먼저 가고요. 네, 하겠습니다. 누군지 소개해 주시고 누구에게 질문하고 싶은지 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조국 신당의 앞으로의 안보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뭐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제가 소속은 이제 국방위로 배치되었긴 한데 전문가는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김준영 의원이 그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뭐 유튜브 등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김 의원의 그 안보 문제 평화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먼저 파기했고 연이어서 남측이 또 파기를 한 상태고 서로 폭탄 이제 뭐 오물폭 풍선 뭐 서로 왔다 갔다 이런 보낸 상황인데 이게 점점 상승 곡선을 거쳐가지고 악차하다가 국지전 날 수도 있겠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맨 처음에 뺨 하나씩 때리다 보면 나중에 뺨 탁탁탁 하다가 열받으면 이제 뺨이 벚꽃되고 발로 차고 엉망진창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사람도 그러한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우려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하고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코로나 관리를 완벽하게 했고 두 번째는 평화 문제였거든요. 전쟁 걱정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외국에서 얘기하던 그 이전에서 외국에서 얘기하는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증권 시장에 있어서 그런 게 완전히 사라져서 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경제도 그랬고 수출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런 접근은 전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뺨을 때리니까 나도 때린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기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합의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지킬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 대북 정책 또는 안보 정책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더 상세한 것은 그 김준영 의원의 그 글이나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죠? 네, 예정된 시간이 다 됐지만요. 그래도 질문을 두 분이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딱 두 분만 더 듣고요. 두 분이 질문을 짧게 해주셔야 사진 촬영 기간이 길어집니다. 모두를 위해서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손 들었던 우리 어르신. 저는 창원시제에서 전국민 먹고 정상사로 오다가 나왔으면 건강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민주당 권리 당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월 13일 선언하길래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를 접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입당을 하면서 며느리를 입당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거기에 제가 이제 발전 기금을 저는 이제 공무원 영어만 갖다 보니까 실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택한 길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 30일 검찰개혁 중단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가길래 저는 매일 단식을 택하시고 매주 수요일 단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루 단식하면 3만 원 식비를 모아오다가 조국혁신당 발전기금에 그날 26일차 단식했을 때 78만 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에 도당에 내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그 산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21일분을 이제 모아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소개 쳐다보기 있더라고요. 네네네. 찾아갔더만은 놀랄 일이 아는 사람도 겨우겨우 물어서 400km가 가니까 위에 간판이 배철순 뭐 일림도 아, 딱 예, 예. 붙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밑에 그 혁신당 그 홍보물 7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 노크를 해서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 공천 신청했던 사무실이 그 간판이 있길래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예. 타스크로 지금 문 안 열렸습니다. 예, 예. 그래 돌아와서 계속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28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100만 원 채우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중앙나무 납작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청년이 원장 아까 보이고요. 아, 그래서 다음 못 쳤네. 예, 만나가지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예, 예. 그 왜 하필이면 일반인이 존나 다리 했으면 쉽게 오해 안 했을 거예요. 국민의힘 그것도 배철순이라는 공천 떨어진 사람 사무실에 간판을 걸었길래 그 복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고 예. 다른 사람도 저와 같은 나는 복회를 했던 게 있으니까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딱 끊었고 근데 저도 끊었어요. 안 나오고 쉽게 적은 안 돼요. 예. 그래서 계좌 하나 주시면 예, 예. 제가 민주당 얼마 안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위원장님 뭐 짧게 답변하실 부분 아, 있으신가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창당하기 전에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하고 나서 경남도당 창당 전에 이제 중앙당으로부터 지원이 없었고 당비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얻기는 얻어야 되고 머리를 좀 굴린 게 그 배철순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무실도 필요가 없고 집기류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가서 조금 싼 가격에 숍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예. 그러니까요. 예, 그 테이프 제가- 치는 순간 아마 그 비용이 올라갔을 거거든요. 네, 어쨌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 사전에 질문이 왔어가지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겠지만 이런 자리 또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경남도당으로 또 자주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소개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참석하셔가지고 소개를 받지 못했는데요. 소개해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교수님이고요. 경남도당의 법률지원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강재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공학과 관계겠습니다. 제공은 굉장한데 지방자치법 방역도 있어서 오늘 교수님. 오늘 그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두 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은 지난번에 도당 창당 그 사무실 개설하실 때 그때 명함도 주고받고 했는데요. 오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12분의 그 의원님 계신데 물론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좋죠. 그런데 여기 많이 계신 분들 또 일반 국민들 이런 아이디어를 정책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홈페이지 상에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저도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규건 저분은 우리 고향 그 또 후배더라고요. 저도 경남 합천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보아말에서 창당식 경남도당 창당식 할 때 앞에 보니까 남맹 선생님 사진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저기 있을까 궁금했는데 마침 또 후손이신가 봐요. 조국 교수님이. 그렇죠? 직계는 아닌데. 예, 예. 예, 저는 남명 선생님을 그 실천적 지식인의 사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명도 산해정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김해 저기 대도에 가면 산해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적 지식이 되겠다 이런 자세를 이제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그런 사이트를 주시면 저도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가지고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단에 계신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짧게 1분씩 인사말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다 같이 연단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안내 멘트대로 오늘 이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용지호수로 조국 대표님과 우리 자기구원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가서 당원 배가 운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해주신 5분에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차규권 의원님부터 인사말 마무리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빨리 저 당원 배가 운동하러 가입시다. 예, 뭐 마무리 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시간 급합니다. 가봅시다. 네. 네, 끝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저의 지시대로 따라주셔야, 저의 안내대로 따라주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쪽에 계신 분들, 제 기준으로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계신 분들부터 먼저 연단으로 올라와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인 사진 촬영은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바이바이.